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이현승 주임입니다. 저희 생애전환 지원 사업을 이제 맡게 되면서 이 세대들이 조금 친숙하게 예술에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이 저희의 처음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기초 연구를 통해 신중년 세대 50에서 64세 분들이 굉장히 텍스트에 친숙하고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세대다라는 그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을 통해서 저희가 문학을 매개로 이제 신중년이 한 달 정도 문학에 푹 빠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자 하는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 문학과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문학과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은요, 총 4주 과정의 기본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작가와의 만남 해서 책 만나다의 컨셉인데요. 이 과정에는 본인들이 좀 원하는 작가를 직접 섭외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단순히 뭔가 토크쇼의 형태보다는 실제 작가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주차 과정에는 저희가 북스테이를 직접 방문하는 과정을 설계를 했는데요. 전국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북스테이 열풍이 있었기도 했고요. 20여 개 이상의 굉장히 유명 명소들이 지역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을 방문하고 1박 2일의 좀 특별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3주 과정에는 문학관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책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작가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문학관 담당자라고 할까요? 그 문학관 직위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관련 작품도 보고 책에 등장하는 먹거리, 장소들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책을 직접 쓰는 과정이 있습니다. 책 씁니다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한 달 과정에 문학에 깊게 빠져보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문학과 한 달 살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독서의 계절 가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9월 정도에 하면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 곳들을 다녀오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그 4주의 과정을 기획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 앞단에 한 달 정도는 기획 과정의 시간을 갖고 후에 한 달을 실제 운영하고 방문할 곳들을 돌아다니는 시간으로 2달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4주 과정의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 기본 골격에 수많은 가지를 뻗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율적 기획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작가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지역에 있는 북스테이 장소를 갈지, 그리고 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어떠한 문학관을 가고 어떠한 작가에 대해서 생애를 알아볼지, 이런 부분들을 각 참여자분들이 열심히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관심사에 대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직접 설계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0명 정도, 10명 내외의 한 그룹이 되어서 모두가 이 한 달 동안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제 1박 2일에 같이 숙박까지 이렇게 포함이 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룹 내에서 약간의 위계 질서, 수직 관계가 있다면은 사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구성원들 간의 평등한 관계, 이러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 서로의 생각과 삶을 들여다봄에 있어서 선입견을 갖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이번 9월부터 실제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말씀인데요. 이전에는 약간 남편에게 잔소리 늘어놓는 그러한 아내였다던가, 아니면 자식들에게 수다만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글을 쓰는 여사님이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실 그러한 부분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일상에서 뭔가 큰 거의 성공을,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일상의 커다란 변화이고 본인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다른 경우에는 또
사실 문학과 친근하지 않았던 교장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어느 공식 석상에서 시를 한 편 읽는 그러한 경험을 스스로 하시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문학이 본인의 삶에 들어와서 그 무궁무진한 발전과 향상과 접목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겪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네요. 제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문학이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영역까지도 각각 참여자들이 각각의 이야기와 느낀 점, 스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선정을 했더라면 사실 이렇게까지 각각의 개인과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변화를 만들지도 못했을 것 같고요. 뭔가 저희가 더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줘야지 하는 욕심을 오히려 버리고 조금 더 열어놓다 보니까 문학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 그리고 상상에 가능한 영역까지도 모든 것이 다 각각의 참여자들이 느낄 수 있는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저에게도 있어 이게 진짜 문화예술 교육이구나, 삶의 자그마한 변화, 소소한 일상의 체험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실제 그렇다고 말씀도 해주셔서 굉장히 뿌듯한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영역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살아가면서 많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항상 만나던 사람들 그리고 익숙한 공간, 시간들에서 벗어나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접하고 그거에서의 매력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의 삶에서 어떠한 부분들의 작은 변화들을 겪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얻어가고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